오늘은 저기 레피셜 1회예요. 홍성파 자미두수에 대한 이제 궁금한 점들 간단하게 영상으로 이제 소개할 거고요. 뭐 가볍게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요즘 다른 학파들은 관록궁을 직업궁이나 사업궁, 재배궁을 재물궁 이런 식으로 쉽게 바꿔 부르는데 왜 홍성파는 바꿔 부르지 않고 옛날 방식 그대로 관록궁은 관록궁, 재배궁은 재배궁으로 부르나요? 그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필요한 거죠. 직업과 돈,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이렇게 셋이 필요한 거죠. 꼭 필요한 부분이라 이것은 해체가 될 수 없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이 맞아요. 관록으로 직업이 선택이 되고 재백으로 돈을 모으고 그렇게 살아간다. 되게 간단한 얘기죠. 그런데 관록이라는 게 록이 아무 의미 없이 관에 있는 직업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관록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직업의 수입도 같이 그 안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옛날 그 중국이나 일본의 관직을 평가할 때는 몇만석, 몇천석이라는 록에 대해서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록궁은 직업의 명예의 크기와 그 직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의 크기도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 교수가 됐다라고 치면 교수라는 명예가 관이고 직업을 통해서 얻는 녹봉이 바로 녹을 얘기하는 거죠. 수입과 관직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관직과 그 관직으로 얻는 급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관록궁은 그냥 관록궁으로 불러야 돼요. 사실은 그걸 관록궁을 직업궁으로 바꿔서 부르거나 사업궁으로 바꿔서 부르게 되면 그 개념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우리 홍성파만 그렇다는 거지 다른 학파에서 사업궁으로 부르니까 그건 안 맞는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파들 직업궁으로 부르는 학파가 있고 사업궁으로 부르는 학파가 있고 여러 학파가 있어요. 그냥 뭐 대만에서도 요즘은 사업궁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런데 홍성파는 그 두 개의 개념을 별도로 생각하는 거죠. 관록궁에 태음이라는 별이 들어와 있다. 태음의 특성을 그대로 관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보호하고 관리하는 힘 이런 것들이죠. 그런 관리직에 있거나 어떤 작은 물건을 만지거나 남의 하청을 받거나 예술성이 있는 일을 한다라고 하죠. 근데 록으로 대응하면 그 태음은 특성상 보름주기로 차올랐다가 내려가잖아요. 이거 반복이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인 반복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거기다 추가를 해요. 그래서 태음이 밝으면 남의 일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월급쟁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기월동량이라는 그 격국에서 태음이 혼자 있는 경우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파만 일지는 모르지만 일단 관록궁은 그대로 관록궁으로 부릅니다. 두 번째로 재배궁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제 재물 크기가 얼마나 되나요?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나요? 저는 뭐 로또 운이 있나요? 이렇게 묻는데 재배궁의 재는 재물을 뜻해요. 그러니까 선천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평생에 벌 수 있는 재물의 형태, 재물의 크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유산도 거기에 포함돼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재배궁과 복덕궁이 같이 이렇게 대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배궁의 재를 이 사람이 평생에 가지고 쓰고 할 수 있는 것들로 보는 거죠. 저축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백은 뭐냐라고 물었을 텐데 백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포함이 돼요. 그냥 돈 자체가 명예인 거예요. 요즘에는. 그게 이제 백이라고 합니다. 재물이 명예가 되는 현상. 관록궁의 관은 진짜 이 사람의 학식이나 어떤 벼슬이나 이런 걸 표현한다면 재배궁의 백은 이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천석군, 만석군 이런 명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보면 이제 재배궁에 흉성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재배궁에 흉성 많은 분들은 이 백을 어떻게 쓰냐면 요즘 많이 나오는 그거 그대로예요. 카푸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월세를 살아도 뭐 타워팰리스에 산다 이런 것들이 재배궁에 흉성이 끼면 그래요. 어떤 내 재물의 형태를 좀 과장돼 보이게 한다든가 내가 어떤 실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좀 과용을 한다라는 것들이
재백궁에서 백에서의 표현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상담하러 온 여자분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자친구 사주를 주면서 이제 명반을 펴보니까 이제 재백궁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뭐 이 남자친구가 레스토랑을 하고 있고 차가 BMW고 가족이 무슨 건물을 갖고 있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백궁을 보면 이 사람이 가진 건 없어요. 그 가족이 갖고 있다는 건물은 확인해 볼 수가 없지만 이 여자분이 남자를 만날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차, 양복, 옷 입는 거, 돈 쓰는 걸 보겠죠. 그러니까 백의 부분에서 흉성이 끼는 경우에는 그런 걸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우가, 특히나 이제 자미성들이 재백이 끼면 안 좋은데 그 이유가 씀씀이가 커지는 것도 역시 백의 표현이거든요. 그것들을 실리적으로 하지 않고 체면에 따라서 하게 만드는 게 또 재백궁에서의 자미성의 역할이에요. 오히려 이제 작은 별들이 들어가고 돈을 관리하는 별들이 들어가고 움직이면서 버는 별들이 들어가면 재백궁이 튼튼하다고 보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다 명예의 별이라든지 어떤 실리적이지 않은 별들이 재백궁에 들어가면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 형태보다 백의 형태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쓰거나 허영되게 쓰는 것,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걸 재물궁이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되냐면, 재는 재물이 그냥 재물이 되는 거고 물은 물질적으로 자기가 쌓아놓고 사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궁의 의미가 달라져요. 홍성파랑 다른 학파는 이 이름을 바꾸면서부터 학파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개창 이래로 한 번도 그 명칭을 바꾼 적이 없고, 저희가 강의할 때 궁론을 가르치면서 이 부분을 항상 강조합니다.